조선에서 왕비가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왕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왕이 5년 뒤에 그 왕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왜요? 진심이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정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때 왕비였던 또 다른 여인은 사약 한 사발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오늘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사랑한 여자 그리고 왕이 필요했던 여자.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조선에서 왕비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1681년 조선의 수도 한양. 한 소녀가 가마에 오릅니다. 나이는 15. 이름은 민씨. 그녀가 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조선 19대 왕 숙종의 곁입니다. 당시 숙종은 20살. 그런데 이 남자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14살에 즉위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축에 속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보통 신하들한테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 전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 두 붕당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 싸움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판을 흔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서인을 들어올리고 필요할 때는 남인으로 갈아탔습니다. 신하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했고 그 덕분에 왕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남자에게 왕비는 아내이기 이전에 정치적 카드였습니다. 다시 민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씨는 서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양부원군 민유중. 조선 왕실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출신, 정통성, 품성. 교과서처럼 완벽한 왕비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조용했고 검소했으며 권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궁 안에서 누구도 그녀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하지만 조선에서 왕비의 역할은 성품이 아니라 딱 하나로 평가됩니다. 왕자를 낳았는가 낳지 못했는가. 그리고 인현왕후는 해가 지나도 왕자를 낳지 못합니다. 1년, 3년, 5년. 아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임신은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유산되거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궁 안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옥정.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장희빈입니다. 그녀의 배경은 인현왕후와 달랐습니다. 중인 출신. 조선의 신분 질서에서 보면 왕비와는 하늘과 땅 차이. 어머니는 궁에서 일하는 무수리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고 외척이 역관통역관 집안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선 왕실의 기준에서 왕비감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강한 야망. 숙종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왕실 어른들의 반대로 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중인 출신을 총애한다는 게 왕실의 채통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동안 장옥정은 궁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숙종은 즉시 장옥정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정일품 희빈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1688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조선 왕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입니다. 이 순간 궁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인 세력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 즉 세자 후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인은 반대했습니다. 왕비가 아직 젊다, 기다려야 한다. 인현왕후도 언제든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사실 이 논쟁은 단순한 후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자를 누구로 삼느냐는 어느 붕당이 다음 왕을 만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서인이 세운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면 서인의 세상. 남인이 지지하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면 남인의 세상. 아이의 탄생이 정치 전쟁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숙종은 기다리지 않았다. 1689년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서인을 대거 축출합니다. 이것이 기사환국입니다. 환국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은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송시열 같은 서인의 거두도 이때 유배 끝에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숙종은 재위 기간 동안 이 환국을 여러 차례 씁니다. 정권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신하들을 길들이는 숙종만의 통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인현왕 후에게 폐위 교서가 내려집니다. 왕비에서 평민으로. 폐위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비로서의 덕을 잃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인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인현왕 후는 서인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궁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왕비의 옷을 벗고 가마를 타고 궁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본 그 궁궐은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보였겠죠. 사저로 돌아간 그녀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갑자기 평민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궁 밖에서 보낸 5년. 그 시간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가 공식 폐위된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그 자리에 오릅니다. 중인 출신 후궁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겁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왕의 총애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움직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지 5년 후 1694년 숙종은 다시 판을 뒤집습니다. 이번엔 남인을 몰아냅니다. 서인이 복권됩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입니다. 도대체 왜 또 판을 뒤집은 걸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남인이 권력을 잡은 후 너무 강해져서 왕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설. 숙종이 인현왕 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느꼈다는 설. 새로 총애하게 된 후궁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전부 조금씩 섞여 있었겠죠. 어쨌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서인이 복권됩니다. 그리고 인현왕 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패비가 다시 왕비가 됩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숙종이 뒤늦게 마음을 돌이킨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적 필요가 달라진 겁니다. 남인을 몰아내려면 서인의 상징인 인현왕 후가 필요했습니다. 보기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인현왕 후는 사람이자 동시에 정치적 기호였습니다.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필요해서 다시 왕비가 된 겁니다. 보기 이후 인현왕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왕비로 돌아왔지만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보낸 5년이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기 후에도 그녀는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궁 안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왕비로 강등된 장희빈. 아니, 다시 희빈으로 내려간 장희빈. 두 여인이 같은 공간에 공존해야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어떠했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보기 이후 궁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인현왕 후와 장희빈은 같은 궁 안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공존해야 했습니다.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아들은 있었지만 왕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려간 그 자리에 인현왕 후가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단순히 질투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1701년 인현왕 후가 갑작스레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겨우 34살. 공식 기록은 병사. 하지만 궁 안에 소문이 퍼집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인현왕 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 취선당 서쪽 담 아래에 신당을 차려놓고 구슬했다는 것. 인현왕 후를 본뜬 인형을 만들어 바늘을 꽂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조사를 명합니다. 실제로 취선당 근처에서 무속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무녀가 불려와 신문을 받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장희빈이 주도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장희빈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건지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숙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훗날 왕이 될 원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사약으로 죽이면 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 아들을 낳아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 그 끝이 사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며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기억을 품고 왕이 된 경종은 짧은 재위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건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현왕 후의 이야기는 질투와 사랑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선한 인현왕후와 악한 장희빈의 대결로 그려지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인현왕후는 왕자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장희빈은 왕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올라갔다가 끝내 사약을 받았습니다. 선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둘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숙종이라는 남자의 선택에 의해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그를 명군이라 부릅니다. 환국 정치로 왕권을 강화한 왕이라고. 두 여인의 삶은 부서졌는데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 그것이 정치인지 아니면 폭력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드라마로, 소설로, 영화로 만들까요? 어쩌면 지금 세상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내치고 필요해지면 다시 불러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소모되는 일. 350년 전 조선의 이야기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인현왕후와 장희빈 둘 중 누가 더 안타깝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숙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